안녕하십니까. 무형자산 공간입니다. 오늘은요, 잠실주공 5단지 환급금 얼마나 되나, 여기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지금 분담금 문제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는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환급금이 상당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끝까지 함께 하시죠. 환급금 받는 잠실주공 5단지 공사비 논란 비껴갈까, 이렇게 기사화 됐어요. 지금 4월 8일자 기사인데요. 업계 추정에서는 지금 환급금 3억 원에 40평대 새집 배정 가능. 그러니까 헌집 주고 새집 받으면서 3억 원 환급금 받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할만한 거죠. 헌집 주고 새집 40평 받고 또 돈 3억 받고, 그럼 완전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지 지분이 23평이에요. 용적률이 138%. 거기다가 땅값이 아주 높은 입지가 좋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 지분도 다른 국평으로 비교해 본다면은 국평 한 12평 정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는 잠실주공은 이 상계동이라든가 이런 데 대지 지분에 비하면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2배 정도. 그러니까 아파트 2채가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용적률도 상당히 낮은 138%고, 거기다가 땅값이 높은 지역, 사실상 대지분이 많고 용적률이 낮아도 땅값이 낮은 곳이면은 크게 재건축으로 해서 환급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되죠. 그리고 분담금만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상태인데, 땅값이 중요한데 그런 얘기는 언론에서 얘기는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지지분, 용적률, 땅값,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춘천주공 신반포 18차, 응? 거기는 추가 공사비 이슈 관건으로 상당히 좀 논란이 거기도 있었던 곳이죠. 지금 잠실주공 5단지는 지금 50층에서 70층으로 지금 변경이 되고, 최고 층수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조합원 물량이 절반에 가까운 1,700여 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이렇게 물량을 돌리면서 일반 분양에서 들어오는 돈이 수익금이 되니까 그걸로 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또 환급금까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 정도가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주들은 당연히 기대감이 커졌는데, 사실은 실제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 여기저기 지금 현재 나온 공사비 이슈로 나온 데가 그렇고, 춘천주공의 경우도 시작하기 전에는 상당히 장밋빛 전망을 보고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다 환급금 계산하고 있었는데 또 나온다 했었고, 근데 결국에 가서는 분담금에 아주 곤욕을 치르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듯이, 실제로는 해봐야, 상황을 가봐야지 처음에는 다 좋은 전망을 내놓는다, 그런 얘기죠.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신통기획 자문사업 거쳐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첫 사례고, 30개 동 3,930가구인 단지가 지금 앞으로 28개 동 6,491, 그러니까 상당하게 늘어나는 거죠. 거기서 일반 분양 물량이 1,836가구, 그 다음에 임대주택 물량은 618가구. 임대주택 가구를 618가구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이 1,836가구니까 상당히 수익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춘천주공의 경우도 상당히 사업성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거기도 대지 지분도 넓고 분양 물량도 상당했었고,
그런데 뭐 실제로 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담금으로 애를 먹긴 했습니다만, 자, 지금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잠실주공 5단지 그 이유는 일단 입지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땅값이 높은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대지 지분, 용적률, 이것이 용적률도 낮고 지금 대지 지분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5평이면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땅값이 상당히 비싸니까 나중에 일반 분양으로 했을 때도 비싼 가격을 분양을 받아서 건축비 하고도 남으면 또 돌려받는 환급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4평의 경우 대지 지분이 23평에 달한다. 지금 거의 둔촌주공의 경우와 대지 지분에 해당되는 건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용적률도 낮고 또 15층 정도의 중증 아파트 용적률이 180% 정도 이하는 돼야 사업성이 좋다고 봐왔는데 138% 지금 잠실주공은 5단지는 지금 138%니까 상당히 사업성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준 용적률을 지금 400% 400% 종상향되면서 추가로 확보 가능한 용적률도 좀 넉넉해지니까 분담금이 아닌 환급금을 받고 또 새집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당연히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이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죠. 지금 공식적으로는 나오지를 않았는데 이게 뭐 간단한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뭐 설계병도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원자재 값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규제 반영이라든가 해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지만 잠실 5단지 조합이 과거 총 공사비 3조 원에다 평당 공사비 800만 원, 일반 분양 7천만 원 이렇게 예측을 해서 대략 예측을 해서 계산한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환급금이 한 3, 4억, 3억 이 정도는 된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추정 환급금이 3억 내지 4억 이렇게. 그래서 또 뭐 물가 공사비 폭등해서 추정 금액보다 환급금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실제로는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경우가 나오죠.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단지라 지금 조합에서의 얘기로는 전 조합원이 40평대 무상으로 일단 배정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조합에서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제 재건축이 시작되면 공사비 갈등이 이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둔촌주공의 경우도 실제로 처음에는 환급금 받을 꿈에 부풀은 그런 상태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공사 중단이라는 예기치 않은 그것도 다 공사비 관계, 비용 관계에 대한 거를 좀 줄이고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했던 건데 조합장이 뭐 3번이나 이렇게 바뀌는 1기, 2기, 3기까지 왔잖아요. 그렇듯이 상당한 곤란을 좀 겪었죠. 그래서 시행사와 조합 간의 갈등 끝에 2022년 공사중단 사태에 맞은 바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둔촌주공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죠, 사람들이. 그래서 조합원들이 2024년 8월로 계획됐던 입주가 좀 늦춰져 가지고 기간이 늦춰지면 거기 든 것이 그냥 공사비, 그다음 금융비, 지연 그 다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조 원에 대한 부담을 조합원들이 지는 그런 상황으로 왔고,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재개발 조합 지금 분담금 부담 때문에 투표를 통해 가지고
최초 그 설계안을 70층 이상에서 50층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50층까지만 하더라도 좀 나은데 이렇게 70층으로 높이면 뭐 랜드마크화 해가지고 좋은 그런 어드밴티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담금은 상당히 커진다는 거죠. 공사비가 자재부터 그다음에 공사 기간도 상당히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것만큼 다 그 비용이죠. 돈이라는 거죠. 금융 비용도 들어가고 원 자재 비용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그만큼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높이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좀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70층에서 그냥 50층으로 이렇게 변경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이렇게 해서 비용 문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재개발이 아예 좌초될 우려가 커지니까 초고층 아파트를 포기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예 그냥 이렇게 내려서 하는 걸로. 지금 공사에 들어가면은 실질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이건 지금 뭐 어디나 지금 마찬가지죠. 막상 공사에 들어가면은 지금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여기서도 공사비를 지금 800만 원 선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을 요구하는 데가 지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층수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상당히 공사비 평당 가격을 상당히 올릴 소지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공사가 들어간 후에 추가 분담금 예상 밖으로 높아지자 시공사와 조합원들 간에 갈등이 커지는 사례는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강남에서도 지금 있다는 거죠. 강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강남에서도 그런데 뭐 다른 데서는 얼마나 더 이렇게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잠원동 신반포 지금 18자 371동 재건축 조합 이거 111제곱미터를 97제곱미터로 다운사이징 하는데 지금 분양 받더라도 12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내야 된다. 근데 초기에는 3, 4억으로 예상을 하고 시작했거든요. 물론 시작할 때는 다 좋은 그런 마음으로 기대에 차서 시작하는데 뭐 3, 4억 부담하더라도 합시다 해가지고 한 건데 3배가 늘어난 거죠. 3배가. 12억이면 3억으로 보면 4배고 4억으로 보면 3배고 그렇게 분담금이 늘어나가지고 이걸 비대위도 생기고 여러 가지 협의 끝에 실제로는 하는 것으로 그냥 뭐 할 수 없다. 뭐 지금 2주까지 다 하고 그러는데 다른 대안이 없지 않냐. 그래서 하는 걸로 합의된 걸로 기사를 한번 본 바가 있는데 여기 기사에는 지금 비대위를 지금 결성한 상태다. 여기까지 지금 나오고 1대1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용적률 특혜도 적용되지 않고 해서 그렇게 지금 50제곱미터로 53제곱미터를 하더라도 6억 3,200만 원 분담금. 지금 평형을 줄여서 하더라도 3억 1,300. 지금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래도 조합원으로 현재 이주와 철거까지 모두 마친 상태라 결국 추가 분담금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는데 지난번에 기사에 보면은 일단 감내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모아진 걸로 한번 확인한 적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요. 현대건설이 조합 측이 처음 2조 6,363억 원 공사비를 4조 775억 원으로 늘려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이제 갈등이 촉발됐던 그런 상황이다. 어쨌든 변수는 초고층 규제 완화 이것이 지금 문제인데 70층에 이르는
초고층 건물은 당장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서 공사비를 급격히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은 49층 이하 건물보다 당연히 기술이 복잡하고 안전을 위해서 또 재료도 재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리고 기간이 길어지고 인력이 그만큼 금융비용이라든가 하니까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49층 이하하고 70층하고는 확연히 차이 난다. 뭐 여기서는 이론적으로 1.3배라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 더 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비용을 다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되니까 실리성이 없다. 능사가 아니다. 그냥 높이만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49층 건물에 비해 지금 까다롭고 일반 건축물보다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1.3배가 더 필요하다. 공사비도 최소 공사비로 볼 때 1,300 내지 1,400. 상당히 벌써 1.3배가 훨씬 넘잖아요. 1,300 내지 1,400. 그것도 최소 비용인데 평당 공사비가.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1,600으로 보면 아까 800만 원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1,600만 원으로 보면 최소가 1,300 내지 1,400이니까 1,600 보면 2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사가 이렇게 고층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70층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거의 2배 가까이 된다. 그런 얘기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근데 지금 잠실 5단지는 조합 측 주장대로 환급금도 받고 이렇게 입주도 가능할지는 의문을 표하는 곳이 있다 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해봐야 아는 거죠. 해봐야. 조합에서는 전체 28동 가운데서 70층은 2개 동에 불과해 초고층 건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은 크지 않다는 자. 이건 진짜 잘한 거죠. 예. 28개 동 중에서 2개 동만 70층으로 해서 랜드마크화하고 그러면 거기는 잠실 중 5단지는 70층 이렇게 되는 거죠. 70층. 그리고 다른 것들은 49층 이하로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는 70층 이렇게 해서 랜드마크화 되는 거죠. 그렇게 딱 잠실 롯데월드처럼 이렇게 랜드마크화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그만한 가치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2개만 동만 이렇게 올리니까 공사비를 엄청 절감할 수가 있고 기대 효과는 좀 높일 수 있고 이게 잘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2개 동만 양쪽에다 딱 해서 70층 올리고 나머지는 좀 낮게 해서 공사비를 팍 좀 줄이는 게 실리적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민들은 재건축 계획 수정 소식에 일단 반기는 분위기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이미 매물을 거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연히 이제 이런 좋은 호조건이 나타나면 매물은 들어가게 되고 다시 가격이 이렇게 업되는 거죠. 당연한 것이고 시장 논리죠. 그래서 지금 70층까지 올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선 호재로 보고 공사비가 지금 오를 수 있다는 말은 들어서 알지만 관리처분 전까지는 집값이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조합원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지금 발표 안 하고 주말 새 지금 문의와 지금 거래가 꾸준한 상황이다. 이미 23억 내외로 지금 매물이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 쑥 이게 막 이렇게 좋은 조건이 나가지고 이렇게 오르면 매물이 쑥 들어가고 가격이 이제 오르는 그런 것이 시장 논리죠. 그래서 조합에서는 지금 70층을 2동을 랜드마크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건 아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층수가 높아지면 실제 단지 이제 공간 배치가 여유가 생기는 순기능이 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공사비인데 물가 공사비 폭등했지만 향후 부동산 경기가 풀리고 시장이 뜨거워지면 공사비 이슈는 사그라들 테지만 그렇지 않다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잠실 5단지는 워낙 입지가 좋고 여건이 좋아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어둡게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로 지금 보여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